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실버대학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되었는지 또 무엇이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이 작가를 만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한 시인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인근에 있습니다. 저기 경남대학에서 마산 경남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정일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분이 아주 뭐 어릴 때는 아주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술을 팔면서 음식을 팔면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죠. 아주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머니의 술집에서 술 심부름을 하고 그 어른들 취객들의 그 유행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행가에서 유행가를 들으면서 나는 내 감성을 키워서 나는 시인이 되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기 집 생이 굉장히 슬펐잖아요. 그 슬픔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이별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별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펜을 쥐고 열심히 다른 글들을 뺏겨 적은 거예요. 뺏겨 적다 보니까 손에 혹이 생긴 거죠. 손가락에. 예. 그것이 펜혹인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것이 또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이분은 계속 이제 그런 글을 좀 쓰셨습니다. 때로는 바람도 시인으로 만든다. 때로는 길도 시인으로 만든다. 예. 어르신들은 무엇이 시인으로, 수필가로, 작가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실패도 작가를 만들 수 있고요. 예, 또 울음도 작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가난도 작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 강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일근 시인은 슬픔이 시인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시인으로 만든 것은 슬픔이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슬픔에 힘입어 처음 시인이 돼야겠다는 꿈을 가진 것은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고 그러죠. 그 전해에 4학년 때 4월, 예, 벚꽃의 도시 진해에서 나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때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다. 이 표현이 더 우리한테 짜릿한 슬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에 제일 먼저 슬픔이 찾아왔다 하고 이제 이분이 이게 서두에 이런 글을 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경위도 계속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마산에 그 당시 친척 댁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택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이렇게 덮치고 뺑소니 쳤는데요. 아버지는 의식불명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친구인 군의관이 그 아버지를 단호하게 사망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뇌진탕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생존하셨어요. 자,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어, 마산에서 진해로 출발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헬멧을 어머니에게 씌워 주셨다. 그 헬멧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운명은 바뀌었다. 두 분 다 허공으로 솟구쳤다. 도로 위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아버지의 헬멧이 어머니를 구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베푼 마지막 사랑이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렸다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헬멧이 어머니를 구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그 자기를 슬프게 만들었고,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참 빚갚으러 오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있던 뭐 TV라든지 농가 밭도 다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예, 여동생과 이 정일근 시인을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술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뭐 고급 양장의 동화책을 읽는 동안에 엄마를 거들어서 이 정일근 시인은 안주를 나르고, 그 당시 또 다른 친구 부잣집 반 친구가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에 정일근 시인은 이미자, 배호, 나훈아의 그 유행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조숙해가지고 감성이 키워진 거죠. 그래서 글짓기 시간에도 뭐 이렇게 유행가 가사를 적고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 그런 감성이 결국은 시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마지막에 이분이 어떻게 결미를 이어갔느냐 하면 아버지를 처음에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아니, 시로서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아버지가 등장하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처음에 시 쓸 때는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쓰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자신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생을 이해를 하고, 아버지가 없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으며, 아버지의 그런 또 생이 없었다면 자신이 시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쓴 시의 한 줄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느냐 하면, 자, 아버지의 달걀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 달걀 속에서 아버지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분은 쓰셨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라는 그 씨앗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라는 내 달걀이라는 것은 내 시 속에 쓰죠. 그래서 다시 나는 아버지를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체적으로는 처음에 달걀은 아버지의 육체겠죠. 아버지의 달걀 속에서 나라는 육신이 태어나고, 자, 그 다음에 내 달걀 속에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쓰는 그 시 속에서, 나의 문학 속에서 다시 아버지가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어떤 시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정일근 시인이 유행가도 시인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술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이 제일 먼저 배운 유행가는 배호의 노래였다는 것을 글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누가 울어 하는 그 노래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이제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참 어린 마음에도 자기의 심금을 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막 가사를 몰래 연습장에 적었대요. 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그죠?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피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하는, 그래 그 먼 눈을 적시나하는 이 노래를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그 음을 따라서 자기가 참 불러보니까 정말 뭐 참 피가 맺히게 진짜 눈물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홀어머니의 그 마음을 어린 이 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유행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슬픈 어떤 시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사람 일화에 보면 이미자의 이제 기러기 아빠의 그 노래를 흉내낸 시를 적어가지고 공부 시간에 이제 제출을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참 걱정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일화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도 유행가를 좋아하고 이제 어머니도 유행가를 좋아했고 이 술집에도 이제 유행가가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어머니의 술집에는 유행가가 끊이지 않았다. 내 유행가 교실은 그 술자리였다. 막걸리 술 주전자를 나르며 나는 손님들의 유행가를 배웠다. 가게에서 일하던 형들의 유행가 책을 훔쳐 가사를 외웠고 장난감 아코디언으로 서툴게 멜로디를 쳐보기도 했다. 라고 해서 참 우리는 흔히 유행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유행가를 그냥 뭐 참 어른들 연세든 어른들이나 부르는 노래, 그죠? 예, 트로트는 예, 딴따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예, 최근에는 우리의 그 트롯맨들이 예,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TV에서 지금 트로트의 아주 위상을 바꿔 놓아가지고 젊은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예,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뭐 유행가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참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사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아주 뭐 고전 음악이라 그러는 예, 참 그런 클래식은 아주 귀하고 아주 고급 음악, 유행가는 저급하고 낮은 음악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못됐죠. 그래서 그 이 유행가를 통해서 이렇게 시인도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유행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을 위로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일근 시인이 쓴 유행가도 시인을 만든다 일부를 예, 또 살펴보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펜혹이 시인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펜혹 들어보셨습니까? 글을 쓸 때 손가락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중지에 이렇게 굳은 살이 예, 백이죠. 아마 어르신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글을 많이 써 보신 분은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신발을 예, 맞지 않은 신발을 신으면 발에 또 굳은 살이 또 베이듯이 오랫동안 이렇게 펜을 쥐면 그 자리가 아주 뭐 감각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펜 혹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굳은 살이 배었다면 그만큼 글을 많이 썼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혹이 시인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 최영철 시인은 내 시집 발문에 나를 타고난 시인이라고 쓴 적이 있다. 너무 일찍 배운 슬픔으로 감성은 타고났을지 몰라도 나 역시 만들어진 시인임을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예, 고백이죠. 그래서 시인이라든지 작가는 우리가 흔히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걸 타고난다고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진 다 노력 후에 만들어지는 작가들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내가 노력해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뭐 수필가가 되려고 하면 수필 강의하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길을 알고 쓰는 방법을 알고 본인이 쓴 그냥 습작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그리고 선생이 이제 됐겠다 싶으면 등단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단의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동서대 수필반에도 이번 달에도 또 등단을 한 분 하시고요. 등단은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그냥 꾸준히 쓰시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그 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용기 있게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시면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 감성 자체가 아주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손에 펜혹이 생기도록 좋은 시를 옮겨 적는 연습, 그리고 공부도 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시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펜혹이라는 것은 글쓰기의 어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펜혹 생기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컴퓨터를 쓰시니까 저는 이런 분은 봤습니다. 컴퓨터를 써가지고 글을 너무 많이 써가 손가락 끝에 지문이 다른 분은 봤습니다. 아, 옛날에는 굳은 살이 배였는데 이제는 그 살이 벗겨지는구나. 이제는 지문이 벗겨질 정도로 글을 쓰는 그런 글쓰기의 상처도 새로이 이렇게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습작도 하고 좋은 글을 한번 이렇게 필사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필사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꼭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여겨서 내 글에 그대로 그 문장이 나와서 표절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우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본인이 주의하시고 잘 구분하시고 내가 응용하시고 패러디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다 이렇게 지나야 나의 어떤 글쓰기 실력 이런 것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분노도 시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으로 백일장에서 부상으로 받았던 윤동주 시집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이렇게 시를 쓰는구나. 처음으로 어린 학생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어떤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시인을 만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이렇게 신춘문예 당선이 되고 싶어서 글을 보냈는데 해마다 당선자 이름에 자기는 자기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게 오히려 더 성숙시켰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바람도 시인을 만든다. 역시 백일장에 고등학교 때 백일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장원을 한 여학생의 글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제가 바람이었는데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글을 적은 그 첫 줄에 그 여학생의 표현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길이 시인을 만든다. 그래서 이분이 참 중학교 때 참 오랫동안 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길에 대해서 산길, 들길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